네, 문제 6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MA라고 하는 레퍼런스 모델을 물어보고 있죠. 그것을 실제로 활동하는 집단을 우리가 이제 OMG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OM의 레퍼런스 모델이 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이거 전반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가볼까요? 예. 자, 우리는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뭐 절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짰죠. 그냥 순서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다가 이것이 점점점 프로그램이 확장이 되니까 프로그램을 이제 부품별로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거는 절차식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구조적이다 혹은 모듈화된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동차라고 본다면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듯이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기능별로 만들어서 서로 조립하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나눠서 이 데이터를 변경해야 되는데, 너는 이거 네가 하고 이건 네가 하고 얘는 네가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기능별로 프로그램을 부품화시켜서 짜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구조적 설계 혹은 모듈화된 설계 기법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90년대까지 이런 형태로 개발되어 왔다가 90년대 이후가 이제 되면서 이제 객체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데이터와 어떤 기능을 하나로 묶어진 이러한 큰 모듈 형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오브젝트.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사용하기가 편하고 만들기가 힘들어요. 객체를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 즉 프로그램 하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대부분 다 프로그램들은 객체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이거를 복사를 해서, 복사한다는 건 재사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뭐 상속이나 복사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은 계속 이제 80년대, 90년대를 지나서 계속 발전해 옵니다.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개발자들이죠. 이 개발자들은 이제 이런 형태를 프로그램을 각각 독자적인 노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원하는 형태로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필요 없는 거예요. 표준화된 모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아까 얘기를 했지만 자동차가 바퀴가 4개잖아요. 그죠? 나는 바퀴가 3개야. 나는 바퀴가 2개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4개로 해야 되는 것이 기본 베이스잖아요. 맞습니까? 나는 컴퓨터를 만들면 컴퓨터가 대강 이런 모양이잖아요. 모니터 있고 본체 있고 뭐 키보드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기본 모델이라고 본다면 나는 뭐 이렇게 만들겠다, 컴퓨터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이 객체 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의 어떤 독자 노선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바로 OMG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구조로서는 OMA라고 하는 이 구조를 제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객체들을 개발할 때 아까 이 컴퓨터나 이 자동차처럼 기존 표준화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안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OM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있고, 프린트 기능도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통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요소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쓰니까 인터넷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자상가라든지 인터넷 뭐 인트라넷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무슨 형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예. 객체 형태로 다 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얘도 객체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네트워크 환경, 뭐 분산 형태 네트워크 환경,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응용 환경, 이런 것들로 이제 막 여러 가지 종류들이 존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얘도 어떤 걸 쓰는 거예요? 객체를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묶어내냐면,
자, 이걸 한 덩어리로 묶고, 이걸 한 덩어리로 묶고, 이걸 한 덩어리로 묶는 종류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공통 기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인터넷에 관련된 거니까 도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메인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얘는 응용 인터페이스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어디서? OMA 구조에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서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간 브로커가 있는데 이것이 ORB입니다. ORB. ORB 같은 거는 이제 이러한 형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거에 접근을 하고 이거에 접근하고 이거에 접근할 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알지 못해도 어떻게 쓰는지 어떤 기준이 알지 못해도 이 ORB에서 정해진 어떤 사용 방법 대로만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면 어떤 표준적인 어떤 프로그램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ORB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는 보통 공통적으로 IDL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시험에 가까이 나오는 말이죠. 물론 C 언어, C++로 만들어진 건데, 이런 형태의 요소를 프로그램으로 짜는 언어가 뭐냐 그러면 C++이고 그 언어를 보통 ID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OR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할 때 이런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을 통제하고 사용자에게 사용을 편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제안한 비영리 단체 제품들인데 영리 단체의 개념도 있죠. 그것이 이제 코바라고 하는 거죠. 네, 이건 영리 단체 제품이고.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떤 객체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여러 가지 형태의 분류들 기능들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마다 또 개발한 형태마다 데이터마다 다 다르는 이러한 형태들을 하나로 공통으로 집약시켜서 사용자로 하여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라는 것들을 보지 않더라도 만약에 DB 기능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 ORB의 기능을 갖다 쓰면 이 공통적인 모든 요소가 다 맞춰지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ORB.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제 OMA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공통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커먼이라고 하는 거죠. 커먼 기능을 이제 펑션이라고도 하고 패세러리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도메인 인터페이스, 그렇죠? 그다음에 응용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ORB의 구조 중에 이 세 가지가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예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지금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는 모델인데 이걸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 기능을 물어보는 거죠. 얘의 기능 또 어플리케이션에는 없는 거죠. 얘네들이 다 묶어서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은 구조상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틀린 답이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